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 210쪽부터 214쪽까지 집단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영상,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하나만 떠오르면 돼요. 자, 회의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회의. 자, 과에 친구들하고 회의를 할지, 뭐, 조별과제 회의, 뭐, 전부 다 이런 거. 회의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미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막상 그게 이건지를 몰라서 이제 아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명목 집단 뭐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목 집단 기법인데, 자,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해본 거예요. 자, 포스트잇을 다 주고, 자, 무슨 주제에 대해서 자, 생각해서 적어주세요. 적어서 내죠. 그럼 중간에 누군가가 거들 거 아닙니까? 자, 포스트잇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의실에 지금 저 43명 있는데, 자, 43개 뭐 포스트잇을 잘 분류를 해서 붙일 수가 있죠. 자, 이럴 수 있어요. 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포스트잇에서 붙여놓고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면 안 되고 막연하게 붙이면 안 돼요. 이 명목 집단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하나를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만약에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포스트잇에 단어 하나만 쓰라 그럴 것 같아요. 자, 뭐뭐뭐에 대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만 쓰는 거죠. 뭐,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나는 탕수육, 나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그걸 걷어서 제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붙여서 여기 붙이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이왕 제가 먹을 걸 예를 들었으니까요. 자, 중식. 칠판에다 중식 쓰는 사람 붙일 거고, 일식 붙일 거고, 한식 붙일 거고, 나는 밥 먹기 싫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커피,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붙일 거 아니에요. 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죠. 야, 이번에는, 자, 중국 음식, 자, 저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일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한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뭐, 이런 경우의 토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뒤섞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토론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입니다. 한 가지 대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와서 또 하나를 놓고 또 얘기하는 이런 게 명목 집단의 개념. 명목 집단, 자,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델파이. 자, 델파이는 이제 그 신전, 그리스 로마 신전 이렇게 기둥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신전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고요. 자, 델파이 의사결정 기법은 이게 이제 전문가들에게 어떤 미래 예측 관련한 질문을 하고 전문가의 답변을 얻어서 다시 정리해서 전문가들한테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021년, 지금 1년 뒤에요. 1년 뒤에, 미래죠. 1년 뒤에 청년들이, 자, 청년 실업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고, 회의를, 자, 이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자예요. 자, 정치 전문가 한 사람, 경제 전문가 한 사람, 뭐 경영 전문가 한 사람, 뭐 행정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한 10명을 뽑아요. 똑같은 질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끼리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자, 진행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 질문 보내면은 뭐 별의별 답변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2021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제 답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을 제가 받아서 제가 이거를 다시 정리를 잘 해요. 그 정리된 것을 똑같은 사람, 그 전문가들이 똑같이 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어보고, 자, 예를 들어서 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생각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보고 내가 생각을 또 덧붙여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또 모은단 말이에요. 또 정리해서 정리된 내용을 또 보내줘요.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 전문가끼리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알고 하면은 뭐 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바로 델파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내년에 2021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싶어요. 그럼 뭐 사장님한테도 보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각 분야별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뭐 제조업 전문가 하나 보내고 뭐 서비스업 전문가 보내고 뭐 등등등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익명으로 조사를 반복해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방식이 델파이 방식입니다.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매년 새해가 되면은 책이 이렇게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 2020년 세계 뭐 대전망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델파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게 교수님 난 델파이 진짜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면은 매년 연초에 나오는 뭐 세계 경제 대전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인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자, 다른 사람 말에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유롭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브레인스토밍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열정도 많고 아는 것도 좀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이게 재밌어요. 자, 광고나 이제 카피라이터, 자, 광고나 이런 기획, 홍보 기획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초반에 도입을 하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을 어떻게 해야 이걸 과연, 자, 카피를, 자,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할 때 한번 해보면 괜찮은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거 배우를 누구 쓰지? 이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립스틱 또는 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립스틱, 틴트 뭐 쿠션도 있고요, 뭐 스킨도 있고요, 뭐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처음에 이런 거 브레인스토밍으로 기획을 하기도, 회의를 하기가, 예, 좋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의 의견이 딱 맞으면은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의견들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의사결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 의사소통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점이 있죠.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행사, 이번에 이 바자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끝낼 것인가, 이 바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브레인스토밍 그런 형태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저번에 어딜 갔는데 말이야, 바자회가 뭐 이렇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서요. 자,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명반론자인데, 이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자, 뭐 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특정한 학생을 그냥 출석부로 불러요. 자, 뭐 김영재, 자, 너는 지금 나와서 발표할 이 사람의 내용을 듣고 단점만 지적해라. 틀린 것만 지적해라. 이게 지명반론자 기법이에요. 아주 난감하죠. 자, 틀린 거를 정확히 지적하면 점수를 더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해보라 그러면 진짜 이건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랄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학교에서 조금 했다가 이제 없어진 방법입니다. 자, 저 같은 일에 머리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이 꼭 있죠. 일부러 안 되는 거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발표하는 사람하고 지적하는 저하고 이미 사전에 다 해놨죠. 다 질문할 거 다 정해놓고, 다 예상할 거, 예상 답변 다 해놓고, 기분이 너무 웃으면서 내용은 너무 심각한데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지적하는 거죠. 반론 제기하는 거죠. 또 발표하는 친구도 아주 열심히 발표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 일부러, 예.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지명반론자 기법인데, 사실 이 참 좋은 기법이에요. 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인드맵을 이제 보통 그림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런 거 이렇게 나뭇가지 하듯이 하는 게 마인드맵인데, 생각의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의 그물을 만드는 건데, 이제 자유연상 기법이라고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대학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동아리, 학과, 혼밥, 혼술, 이게 쭉 이게 연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인드맵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제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연상하는 자유 연상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기법인데, 사실 마인드맵을 깊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인 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폴더 열면 폴더가 나오고 폴더 열면 폴더가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깊이 공부할수록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기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적당히 들을 만한 얘기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봤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영상을 한 번쯤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